자, 요번 주도 또 신나게 또 가봐야 되겠죠? 요번 주는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부처님 덕분에요. 자, 부처님 덕분에, 자, 일요일 쉬었어요. 그쵸? 그리고 월요일은 뭐 어제 쉬었으니까. 그리고 화요일은 내일 쉴 거니까. 왜냐? 수요일, 바로 오늘이 부처님 오시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내일은 목요일. 내일 목요일은 어제 쉬었으니까. 수요일 날 쉬었으니까. 그리고 금요일은 또 오늘만 일하면은 오늘만 공부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또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은 일하기 4일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월, 화, 목, 금 이렇게 일하면 얼마나 좋아. 나머지 수요일과 그다음에 금요일, 토요일은 쉬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오길 기대하면서 이번 주도 빠르게 재미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로 렛츠 고! 요번 주는 조금 과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과제가 많은 게 제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게끔 해보려면은 과제를 좀 많이 내야 되는 게 좀 아무래도 너무 불강력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과제가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하는 이 수업, 딱 이 수업만 1.5배속으로 해서 같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제니까 너무 이 선생님은 너무 과제를 좋아해. 이 선생님은 너무 과제 때문에 싫어. 이런 거부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왜 과제가 많냐면은 배우는 툴 때문에 그래요. 배우는 툴이 이 파이프라는 툴과 그다음에 원레일 그다음에 투레일이에요. 투레일인데 이게 왜 툴 때문에 그러냐? 이 툴은 정말 제가 이제 하는 로프트 다음으로 중요한 툴들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써봐야지만 익힐 수가 있는 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등등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과제로 아마 나갈 예정이에요. 그나마 원레일은 재밌는 걸 나갈 텐데 투레일은 바로 이거 여러분들 그때 이거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이 투레일도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대신 얘는 제가 따로 특별히 따로 그 기간을 두도록 할 테니까 나머지 과제들은 그대로 해주시고 얘는 제가 따로 기간을 정해서 과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알려주느냐? 이 영상 중간 혹은 끝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히스토리 기록 그렇게 제가 영상을 하면서 많이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히스토리 기록이 어디에서 어떻게 체크가 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계속 꼼꼼히 봐야지. 하나도 빠짐없이 빼놓고 다 봐야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상을 돌리는 건 좋아요.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시간이 좀 남는다라고 하면은 영상 틀어놓고 딴짓하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은 가급적이면 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파이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 만들어 봐요. 자, 파이프로 뭘 할 거냐? 바로 이 펜던트를 해볼 겁니다. 이 펜던트는 여기에는 이제 뭐 그 무슨 보석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캐보션 형태의 보석인데 뭐 캐보션 형태의 보석도 좋을 거고 뭐 캐치아이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캐보션 형태도 좋을 거고 여기 이제 볼록한 형태가 아닌 판판한 형태 해가지고 뭐 자개랄지 뭐 오닉스랄지 또 뭐가 있지? 판판한 게 그 오팔 이런 것들을 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펜던트 형식인 거죠. 뒤에는 뭐 본딩 같은 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라이너로 들어가서 먼저 저 그림을 다운받아야 돼요. 저 그림이 지금 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림을 한번 여기 탑으로 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있죠? 그림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도 제가 아마 영상을 하려고 미리 제가 해놓은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옛날
데이터 자료를 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영상 끊기면 안 되는데. 자, D 드라이브로 가서, 여기서, 라이노, 여기 있다. 여기서 라이노 수업으로 들어가면 제가 예전에 해놨던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걸로 컨텐츠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있죠. 당초문의. 이렇게 해서 얘를 갖고 왔습니다. 자, 얘 바로 하는 것도 좋지만 크기를 한번 정해놓고 해볼까요? 요 안에 있는 요 캐보션 보석이 뭐 한 1cm가 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원을 만들어 줄 때, 자, 지름인지 반지름인지 봐서 지름이 1cm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요 원이 여기로 갔었을 때는 1cm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를 이동시켜 줄 때는 가운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F9 그리드 스냅이 F9죠. F9를 풀러 주시고 최대한 가운데에 맞춰서 가운데로 이동시켜 주세요. 자, 이동은 M이에요. 이렇게 해서 2D 크기 조정을 하는 걸로. 2D 크기 조정은 제가 말했죠. 여기서 요거고 W2라고요. W2를 이용을 해서 바로 얘 크기를 정해 줄 겁니다. 일단 중심점을 찍어주고 반지름으로 저는 이제 갈볼 거예요. 첫 번째 참조점과 두 번째 참조점 찍는 걸 반지름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 반지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줄여주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줄여주다 보면은 살짝 뭐 모자란 것들은 그냥 대충 눈 감아주고 가도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 이 아래는 남는데 이 위에는 이런 식으로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 주면은 뭐 어느 정도 얼추 맞겠죠. 네, 이렇게 얼추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재질로 들어가 가지고 역시 투명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잠가주는 거 이렇게 잠가주기 하고요. 자, 내경이 1cm인 요 펜던트, 보석 펜던트를 지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간격 띄우기 해주면 되겠죠. 간격 띄우기는 옵셋이니까 영어로 5 해주면 되겠죠. 지금 저는 1로 했더니 간격 띄우기를 1mm로 했더니 지금 1mm보다 살짝 저 이제 적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0.5mm라는 걸 이제 암시하는 거죠. 이렇게 0.5mm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가 0.5mm면 너무 얇긴 하겠다. 아무튼 뭐 이거를 진짜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일단 치수를 정하고 들어가는 걸로 해볼게요. 얘네가 끝났으면 이제 겉에 사각틀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죠? 겉에 사각틀을 보니까 여기에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사각형을 해서 그리드 스냅을 킬게요. F9.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쪽에 맞춰서 사각형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여기에 커브 필렛을 해주면 되겠죠. 얘를 보니까 한 1, 반지름을 1 정도로 해주면 맞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얼추 맞죠? 자, 하나, 둘. 이거 저는 이게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다시 명령을 이제 다시 명령을 해준 다음에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우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얘네가 됐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는 역시 간격 띄우기. 얘는 1mm면 딱 맞겠죠? 이렇게 해서 간격 띄우기를 해서 사각 틀과 안에 있는 요 그 보석 틀을 잡아줬습니다. 이 상태로 해놓은 다음에 바로 이제 직선 돌출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안에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안에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두 개를 잡아주고서는 직선 돌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잡고 직선 돌출을 쭉 해줄 겁니다. 양쪽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양쪽으로 해가지고 1mm는 좀 얇아 보이니까 2mm 정도 이렇게 잡아주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2mm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은 이 커브에서 간격 띄우기를 한 번 더 해줄 겁니다. 간격 띄우기를 한 1mm 정도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간격 띄우기 1mm 정도 한 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 직선 돌출을 양쪽으로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양쪽을 아니오로 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해서 아래만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 속까지 다 이제 꽉 채우게 되면은 너무 비효율적으로, 만약에 이게 금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만큼이 또 금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종로 사장님들은 너무 싫어합니다.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 부분인데 왜 여기에 금이 들어가야 되냐 이러면서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쏙 파줄 겁니다. 이렇게 파줘서 여기에 있는 요 보석이 걸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거고요. 자, 요거까지 다 해줬으니 이 틀을 다 만들어 줬죠. 그랬으면은 여기 이제 보석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 보석은 이해가 좀 쉽도록 캐보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캐보션은 어떻게 줄 거냐? 원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원이 아니라 구를. 이렇게 해서 여기 이만한 구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요. 자, 구를 만들어 준 다음에 얘를 잘라줘야 되겠죠. 잘라줄 땐 직선 하나를 프론트에서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트림. 여기 트림으로 이 아래를 잘라줄 겁니다. 이 아래 구만.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만 남기고선 잠깐 제가 개체 숨기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 네 번째 거를 눌러주면은 얘만 빼고 다 숨겨져요. 얘 이 그림을 안 숨겨지는 이유는 저는 잠가놨기 때문에 그래요. 잠가놓은 건 안 숨겨져요. 자, 이렇게 보면 아래가 뻥 뚫려 있는 이 반구가 나오게 되겠죠. 캐보션은 이렇게 올록 너무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디 크기 조정하는 걸로 이 원디 크기 조정을 하는 걸로 W죠. 여기 지금 단축키는 W예요. 원디 크기 조정을 하는 걸로 얘를 이런 식으로 줄여줄 겁니다. 자, 이게 캐보션 보석이에요. 그래서 얘를 캡을 씌워주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평면형 구멍 끝마금 얘 있어요. 자, 얘를 CA예요. 단축키는 CA 캡을 씌운다 해서 CA 해서 이런 식으로 막아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캐보션 보석이 완성이 됐죠. 나머지 이제 unhide UH 써가지고 가지고 오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석과 이 보석을 담는 틀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사각틀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 사각틀 역시 직선 돌출을 해줄 겁니다. 양쪽으로 해가지고 해줄 거고 요만큼 올려줘야 되겠죠? 요만큼 올려주면은 어느 정도 이 틀이 딱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 보석을 잡아주겠죠? 자, 얘는 살짝 위로 올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올려줘서 보석을 좀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살짝 얘만 이렇게 해준 다음에 뭘 해줄 거냐? 또 역시 원디 크기 조정을 하는 걸로 살짝 이렇게 줄여줄 거예요. 이렇게요. 보석 크기만큼요. 그러면은 사각틀도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보석틀도 완성이 됐고, 보석도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얘네는 잠가줄 겁니다. 이게 잠가주기. 이렇게 잠가주기 하고 뭘 할 거냐? 그 다음부터는 요 안에 있는 요 당초 무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당초 무늬를 할 때 비로소 요 파이프 툴을 이제 하게 될 건데, 파이프 툴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평평한 끝마금, 둥근 끝마금,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얘를 왜 이렇게 두 개로 굳이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좌클릭 우클릭으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왜 굳이 두 개로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건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이 솔리드 툴에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초 무늬를 하려면은 평평한 끝마금으로 해야 될까요? 둥근 끝마금으로 해야 될까요? 아마 조금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은 분들이라면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하겠죠. 뭐 성신여대 학생들은 워낙에 똑똑해가지고 제가 이 질문 드리기도 전에 둥근 끝마금으로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로 하실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쉽습니다. 자, 이 커브를 해줄 건데 또 커브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는 잘 못하겠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게 되면 이 커브 삐뚤삐뚤 너무 이거를 파이프로 나중에 만들게 되잖아요. 파이프로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 못생겨져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서 지름을 한 이 정도, 여기도 한 이 정도 잡아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은 뭐냐, 너무 안 이뻐요. 삐뚤빼뚤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해야 되냐, 이 커브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커브를 최소한으로 만든다는 게 뭐냐면요, 자, 커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 정도 만들어서 포인트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 포인트들을 이렇게 옮겨줘가지고 잡아주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옮기는 요 방법이 뭐냐면요, 여기에선 여기 끝과 여기 끝을 봤었을 때 최대한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가운데를 안 맞춰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가운데를 맞춰주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정하기도 쉽게 5개로 했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바로 요 파이프 둥근 끝마금을 해주는 거예요. 단축키는 PP예요. 파이프 PIP이죠. 그래서 PP로 해가지고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먼저 지름을 여기 시작하는 여기가 시작선이고 여기가 끝선이죠. 시작선에 지름을 먼저 해주래요. 그러면은 한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을 잡아서 클릭을 해주고
여기도 보면 한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 잡아서 클릭을 해줘요. 그러는데 여기서 바로 끝이 아니고 뭔가 하나를 더 하래요. 이게 뭐냐? 가운데를 또 뭐 선택을 하면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운데 부분 선택을 해가지고 요 크기 이게 뭐냐? 시작선과 끝선에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가장 볼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운데 부분도 하나 볼록하게 정해줘서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이 해야 이쁜 당초 무늬가 되겠죠? 자, 다 됐으면은 스페이스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만큼이죠. 쭉 가져서 여기서 끝나는 이런 당초 무늬가 만들어졌어요. 자, 얘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여기 가운데 맞춰가지고 얘의 가운데겠죠? 이 보석의 가운데에 맞춰서 틀을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저는 지금 요 하나만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 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6개 정도 한번 잡아볼게요. 포인트 켜서 가운데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맞으면은 그냥 바로 파이프하고 여기 끝마금을 둥글게로 해줘야 돼요. 끝마금을 둥글게. 요 단축키 PP로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얘를 써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가장 가운데 라인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그러면 하나가 또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쭉 하면 돼요. 저는 마법을 부릴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자 만들어져라 이압 하면은 바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해놓고 만들어져라 이압. 자, 다 만들어졌나? 에이, 아직도 안 만들어졌네.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져라 이압. 자, 이제 다 만들어졌네요. 자,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왜 보면은 예능 보면은 점프 짱 하면 딴 데로 막 이동되고 점 뭐 딱 하면은 딱 완성되는 거 있죠? 저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다소 유치하게 이제 했던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게 아마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릴 거예요. 저도 이만큼 이제 걸렸는데 제가 뭐 이제 유치한 장난 했던 그 시점으로 가서 한번 봐보세요. 이거 보면 거의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만큼 이게 되게 귀찮고 짜증나고 반복적인 거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이면 지루해 보일까봐 이런 식으로 제가 마법을 좀 부려봤습니다. 다 됐으면은 마지막으로 오링 이제 해봐야 되겠죠? 자, 오링은 요거 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원 해서 맞춰놓고 어느 정도 맞다 싶으면 여기서 파이프 이제 가주는 거죠. 파이프 가져서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바로 오링까지 완성이 되겠죠. 이 오링의 위치 제대로 있는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오링을 가운데로 올려주면 딱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펜던트 완성이 다 됐습니다. 파이프 펜던트 참 쉽죠. 자, 여러분들도 바로 해보도록 하세요. 이거 과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이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원레일이에요. 원레일이 뭐냐? 레일 하나에 단면, 한 개 이상의 단면,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단면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단면을 이용을 해가지고 레일 하나로 쭉 돌려서 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걸로 해서 만들면은 뭐, 신박한, 뭐, 항아리나 아니면은 반지 같은 걸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레일을 이용을 해서 이런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뿅! 반지를 만들어 가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주얼리다운 주얼리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주얼리이기 때문에 이제 반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론트에서 먼저 해줄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게 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성 이제 사이즈와 남성 사이즈, 기성 사이즈가 있어요. 이제 뭐 종로가 이제 저희 주얼리 하는 사람들의 메카죠. 종로 3가 하면은 다 거기 주얼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정해진 기준들이 있어요. 뭐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웬만한 이제 기준이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자 기성 반지 사이즈는 12호, 남자 기성 반지 사이즈는 17호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자 기성 사이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16.6으로 해가지고 원을 만들 건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찾아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괜찮은 거 하나를 딱 이제 줍게 되면은 그거를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반지 사이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이미지로 가게 되면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이 중에 뭐 하나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 어디 보자. 맞나? 더 세세하게 나오는 거긴 한데, 자, 일단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얘를 보면은 1호는 뭐 손가락 둘레가 있고 반지 안쪽 지름이 있고 그래요. 자, 이 손가락 둘레는 뭐냐? 비전공자들이 손가락 치수를 잴 때 사용하면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손가락 둘레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종이를 쫙 찢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길게 찢어가지고요. 손가락 둘레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둘레 잰 거를 쭉 펴가지고 길이를 재보면 그 길이가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그걸로 자기의 손가락을 볼 때 이 손가락 둘레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반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반지를 물론 사기도 하지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고객들이 12호, 저는 12호인 것 같아요. 이제 길이를 재보니까 55mm가 나왔습니다. 저는 12호니까 12호로 제작해 주세요 하면은 저희는 12호니까 55mm가 아니고 12호니까 16.6이 되겠구나. 여기 있는 둘째 자리까지는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자리까지만 해서 16.6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여기와 여기 끝을 쟀을 때 16.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반지를 저는 16.6 여성 기성 사이즈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성 기성 사이즈가 12호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만들었고요. 자, 이 원을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단면을 몇 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 잠시만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좋으니까 이런 거 하나 다운받아 놓으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KS 규격 표준 반지 사이즈라고 하네요. 이게 더 정확하겠죠? 16.6까지만 그래도 알아놓으셔도 돼요. 얘는 뭐 16.3 정도 알아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을 만들어 놨으면은 이제 단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단면을 탑에서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에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간격 띄우기를 먼저 하나 해줄 거예요. 간격 띄우기를 해줘서 간격 띄우기 이제 5 누르고 엔터 누르고 옵셋이라고 했죠. 단축키가. 그래서 5 누르고 엔터를 한 다음에 이 거리는 2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 2를 해준 다음에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간격 띄우기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경과 외경이 2mm인 이렇게 반지를 만들어 줬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뭘 해줄 거냐? 원을 만들어 줄 건데 이 기존에 있는 저희 원을 누르는 게 아니고 얘를 꾹 누르면 반지름이 아닌 지름으로 만드는 원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줄 겁니다. 얘를 눌러준 다음에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프론트에서 한번 눌러주고 얘를 라이트로 갖고 와가지고 라이트에서 한번 눌러줄 겁니다. 자, 이걸 하려면은 개체 스냅이 켜져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끝점, 근처점, 그냥 점도 뭐 눌러주면 되고 중심점은 안 눌러줘야 되는데 중간점, 교차점, 사분점 정도는 찍어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경에 찍고 외경에 찍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쵸? 그럼 얘는 바로 미러를 해줘서 아래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위와 아래에 이렇게 똑같이 원이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애기 때문에 딜리트 키로 없애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요 아래 그리고 요 원, 이 레일 하나를 가지고서는 원 레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 두 개를 가지고 요 리빌드를 해줄 거예요. 커브 재생성. 자, 어떻게 해줄 거냐? 12에 3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12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 라이노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 원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숫자가 12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줄 거냐면요. 얘를 먼저 좀 키워줄 거예요. W2로 해서 얘를 이렇게 잡고 살짝 요 정도 뭐 한 요 정도 키워줄게요. 이거 보면은 여기서부터 거의 한 3mm 정도 3mm 좀 살짝 넘네요. 키워줬죠? 자, 이 상태에서 뭘 해줄 거냐? F10을 눌러서 포인트를 켜주고 나서 얘네 아래 5개를 잡아줄 겁니다. F11은 포인트 끄는 거죠. F10은 포인트 다시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잡고 뭘 해줄 거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툴을 하나 알려줄 건데, 여기 변형 툴 여기 이동 툴을 꾹 누르거나 여기는 화살표를 누르면 변형 툴이 나오는데, 요 가운데 줄에 위치한 X, Y, Z 좌표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세요. 얘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포인트를 누르고 눌러주시게 되면은 뭐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잠깐만요. 자, 얘네를 먼저 선택을 해준 다음에 얘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떠요. 그러면은 뭘 해줄 거냐? X축과 Y축은 이제 클릭을 해제를 해줄 거고요. G축, Z축만 이렇게 체크를 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해주면은 뭐냐?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점이 일자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G축 높이를 똑같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네를 어디에 맞춰주냐? 자, 보시면은 요 원이죠. 요 원. 지금 중심점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가지는데 여기 점에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맞춰줘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너무 볼록 튀어나온 것 같으니까 얘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요 정도. 그러면은 높이를 한번 재보세요. 여기서부터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2.65 정도 나오죠. 자, 이렇게 2.65 정도 나오게 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포인트를 켜서 똑같이 해줄 거예요. 얘는 그 단축키가 S입니다. 단축키 S를 누르고 엔터나 스페이스를 치면은 얘가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자, 위에는 살짝 펑퍼짐하게 넓고 아래는 이렇게 좀 작죠. 얘네도 조금 키워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2D 크기 조정을 하는 걸로, 1D 크기 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살짝만 키워보겠습니다. W겠죠, 1D는. W 놓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키웠다 줄였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라이트 뷰로 보여드릴게요. 하나의 레일과 두 개의 단면이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 퍼스펙티브 면에서도 보면 이런 식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원 레일을 해줄 건데요. 원 레일은 여기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 로프트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여 있는 곳에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숫자 1이 써 있는 게 원 레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를 선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지금 갔는데, 먼저 레일을 선택을 해놓고서는 해줘야 돼요. 레일을 선택한 다음에 원 레일을 누르면 바로 단면 커브를 선택을 하래요. 그럼 첫 번째 단면과 두 번째 단면을 누르고 엔터 누르면은 지금 여기에 얘는 이쪽을 보고 있고 얘는 이쪽을 보고 있죠. 그리고 얘는 안쪽을 보고 있고 얘는 바깥쪽을 보고 있어. 이러면은 트위스트 꼬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줄 거냐? 여 위에 있는 점 혹은 아래에 있는 점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위에 있는 점을 선택을 해볼게요. 위에 있는 점을 선택을 해서 아래로 갖고 와줄 겁니다. 그래서 내경 똑같이 맞춰주고 이 방향도 똑같이 맞춰주고 엔터를 눌러줄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단면 보이세요? 지금 이 단면 만들어진 게 보이죠? 여기에서 닫힌 수입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양쪽이 다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반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지금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바로 확인 누르게 되면은 반지가 완성이 됩니다. 참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반지, 기본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보면은 이 기본 반지 하나 만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만든 반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좀 특이한 반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특이한 반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 단면을 포인트를 켜서 얘와 얘를 만약에 1D 크기 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얘는 그대로 냅두고 한번 해볼까요? 자, 원 레일 그리고 첫 번째 단면과 두 번째 단면 엔터.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아래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얼추 뭐 그래도 옮겨도 상관없겠죠. 닫힌 커브 해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이 생겼죠. 얘는 위에서 자연스럽게 라인이 생겨서 아래는 일자기 민자기 때문에 아래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반지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제가 과제는 여러 가지 패턴의 반지를 여성 기성 사이즈로 해서 5개 정도 만들어 보세요. 뭐 3자가 크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는 쑥 날려 있고 위에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단면을
이 단면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예쁜 재밌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얘 포인트를 켜가지고 얘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놓고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얘 잡고 원레일 하고 얘와 얘를 잡고 엔터.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여기로 맞춰주고요. 엔터 누르게 되면은 닫힌 커브로 해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지가 만들어지겠죠. 여러 가지 예쁜 형태의 반지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뭇잎을 반대로 봐요. 자, 힘내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투레일입니다. 투레일과 원레일은 되게 비슷하면서 다른 그런 툴이에요. 뭐냐? 원레일은 레일이 1개, 투레일은 레일이 2개입니다. 근데 왜 다르냐? 원레일로 레일을 잡았었을 때는 얘에 의지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좀 약간 더 제한적인 거라고 하면은 얘는 라인이 2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한이 없이 다양한 이런 모티브들을 아니, 모티브가 아니라 오브젝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투레일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2가지예요. 뭐냐? 얘랑 이 라인과 이 라인 이게 뭐냐? 열린 커브 2개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닫힌 커브 2개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 열린 커브와 닫힌 커브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열린 커브는 시작과 끝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만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닫힌 커브는요. 얘 이 라인이 어쨌든 닫혀 있고 두 번째 라인도 닫혀 있기 때문에 절대 만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선을 그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언젠가는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한쪽이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방법이고 얘는 닫힌 커브 2개만 있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의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번 재보니까 얘까지 했다가는 여러분들 머리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얘를 이제 바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제는 당연히 얘네까지 되겠죠. 자, 들어가 볼까요? 보면은 이 2개 먼저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브로치를 만들어 보는 형태인데요. 자, 원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얘는 20mm. 그래서 내경이 20mm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원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 5mm 차이 나게 해가지고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5mm 차이 나게 해서 만들어서 얘는 리빌드를 해줄 겁니다. 둘 다 리빌드를 해주는 게 좋으니까 둘 다 리빌드를 해줘서 20에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포인트를 켰을 때 다 20이 나오겠죠? 얘 포인트를 켜서 퐁당 돌을 던지자 이렇게 퐁당 식으로 라인 포인트를 잡아줄 겁니다. 해봤었죠 저번에. 그럼 W2 이 2D 크기 조정하는 거 W2로 W2 해서 잡아줘서 여기 시작점을 여기로 해서 참조점을 바깥쪽에 아무데나 잡아줘서 얘네를 쭉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늘려줘서 그렇게 되면 아마 2배 정도 커졌을 겁니다. 살짝 저는 좀 더 커졌는데 뭐 상관없긴 한데 제가 또 이런 걸 용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맞춰준 상태에서 이제 뭘 해줄 거냐? 단면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제가 요거 또 알려줬었죠 아까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여기에 있는 호 F8을 킨 게 좋아요. 여기 있는 끝점과 여기 있는 끝점 잡아서 프론트를 갖고 와줍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90도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를 너무 지금 볼록하니까 살짝 이 볼록감을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뭘 해줄 거냐? 간격 띄우기 아래로 1mm로 해서 이렇게 똑같이 해서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으로 여기 퍼스펙티브 면에서 여기 개체 스냅 F8 눌러서 켜주고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전체를 잡고 결합. 그래서 단면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쵸? 2개의 레일과 하나의 단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바로 투레일이 가능하겠죠. 얘네를 잡아주고 투레일 눌러주면 돼요. F6이 투레일입니다. 단축키로. 아까 F5가 원레일이었죠.
얘는 F6, 투레일이 F6이에요. 단면 커브를 선택을 하래요. 단면 커브 선택, 엔터.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높이 유지를 누르고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평평해졌죠? 높이도 유지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높이 유지를 안 하게 되면은 미리 보기 할까요? 라인에 따라서 올록볼록해져요. 근데 높이 유지를 해주게 되면은 가장 높은 높이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속파기까지 다 돼 있죠? 다 돼 있는 뭔가 브로치 같은 느낌의 하나의 오브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첫 번째 투레일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뿅!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레일 방식인데 원레일과 투레일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면은 얘는 이제 투레일을 가장 많이 쓰는 형태긴 하지만 좀 까다로운 법칙 같은 게 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되게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번 주 마지막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뷰에서 예쁜 나뭇잎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저는 예쁘질 않아요. 해가지고 얘를 미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얘를 바꿔줘야 되겠죠? 포인트를 해서 너는 여기 살짝 여기가 볼록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넌 좀 여기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나뭇잎 모양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는 나뭇잎 모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레일 두 개가 완성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단면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면을 하나 얘로 그려줄 겁니다. 여기와 여기 중간점에서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나뭇잎이 너무 볼록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숨을 죽여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레일 두 개와 단면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자, 보세요. F6이 이제 투레일 그 단축키라고 했죠. F6을 누르고 첫 번째 레일, 두 번째 레일 누르고 얘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보이십니까? 한쪽만 돼요. 뭐 닫힌 버튼도 없죠. 닫힌 스윕도 없죠. 그래서 한쪽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레일을 선택을 할 때, 투레일을 누르고 레일을 선택을 할 때 왼쪽과 오른쪽을 위에 부분만 찍었어요. 그리고 얘를 누르고 엔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위와 아래를 누르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위로 가게 돼 있어요. 아래를 누르고 하잖아요. 아래를 누르고 얘를 누르고 하면은 아래로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위 하나 만들고 아래 하나 만들고 다시 결합하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아니, 방법이 있어요. 자, 단축키 F6 누르면은 다시 이제 투엘이 켜지죠. 그러면은 첫 번째 레일과 두 번째 레일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단면 커브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바로 단면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선택을 해서 시작점을 한번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면 커브 선택을 해주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점이 얘네가 한글 패치가 되면서 너무 지금 클릭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각각 가지고 가면은 다시 이제 손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PC로 하니까 그나마 여기가 보이는데 노트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 P를 누르고 엔터 혹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은 똑같이 점을 선택한 그런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끝점까지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한 방에 되는 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얘가 중간에 결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더럽지도 않아요. 여기 부분이 접합 부분이 없어요. 용접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용접을 안 하고 깔끔하게 나온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가 완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얘는 평면형 구멍 끝마금으로 막아주면 이런 식으로 막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고, 원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서 도깨비를 만드는 게 가장 핵심 키포인트인데 여기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 멘탈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나뭇잎과 요 오브제를 만드는 것까지 이번 주는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도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한 가지 더 해줘야 되겠죠. 과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파이프 연습해 보는 게 첫 번째 과제.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반지 5개를 만들어 보는데 뭔가 나는 좀 더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4개를 이렇게 만들고 하나는 이렇게 얼굴 라인을 만들어서 본인의 남자친구와 혹은 이 영상을 보는 성신여대 사람이 아닌 다른 뭐 이제 3D와 관심 있어서 보는 사람들 중에 남자라면 여자친구와 이런 재미있는 커플링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3D 프린터로 한번 출력을 해보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2개의 과제와 그리고 마지막 여기 요 오브제와 나뭇잎까지 하는 걸로 해서 3개 총 요번 주는 3개의 과제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이 과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주가 끝났으니까 13주, 14주 하면 또 15주차 때는 시험입니다. 앞으로 시험이 이제 시험까지 2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았어요. 벌써 여러분들과 이제 3주 후면 끝이라는 게 슬픕니다. 흑. 너무 이거 가식적인 거 아니고요. 아무튼 제 딸의 마무리 멘트로 이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